좋아요, 구독. 오늘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내일 더 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종가 베팅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가 무엇이며 종목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대표님이 오늘 바라보신 종가 베팅 섹터하고 종목, 한번 관심 종목을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저는 ST팜을 좀 관심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한 1.7% 정도 하락한 98,500원. 이전 고가가 6월 11일 11만 2,700원이었어요. 역시나 사실 뭐 2분기 실적이 다소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 그러니까 분기 적자 전환을 좀 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단기적 성과로 좀 봐서 악재로 인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 성장성들에 대한 이 집중도를 좀 높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ST팜의 경우에는 올리고핵산 이 치료제, 올리고핵산을 좀 주 원료로 하고 있는 제형제에 관련된 원료 의약품을 좀 공급하거나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ST팜의 어떤 주요 고객사들은 이제 스위스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로슈라든가 노바티스를 주 고객사로 좀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들은 오늘 뭐 리포트 효과도 좀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좀 소폭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상반기에 실적에 관련된 어떤 기대치들은 시장의 어떤 전망치를 좀 하회했지만 오히려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그리고 2026년도에 대한 기대 요인들은 조금 더 크게 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ST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양 의약품에 대한 제형제가 사실상 이 원료 의약품의 공급량들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2배가량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측면들이 실적에 관련된 어떤 확장성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혈액암 치료제의 경우에도 사실상 ST팜이 글로벌 제약사의 어떤 이 상용화 관점에서 오히려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생산을 좀 앞두고 있다는 시점에서는 여기서부터 숫자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당장에 연결될 수 있는 가시성들은 아니지만 2025년도부터는 충분히 실적 기대 요인들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ST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현재 주가 정도의 어떤 뭐 전고점 뭐 11만 2,700원대는 저는 향후 한 2년 이내에 대한 어떤 주가 회사의 어떤 외형 가치들을 모두 다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돌파는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기적 성과에서는 저는 한 14만 원대까지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목표 가치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9월 달에 이 미국 하원에서 이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국방수권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제외됐던 사유가 뭐 중국의 로비가 있었다, 이런 어떤 노이즈들이 굉장히 좀 많았지만 사실상 세부적인 어떤 명문화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잘 반영시키고 9월에 안건을 상정하고 만약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확정이 좀 된다면 오히려 이제 해당되는 어떤 반사 물량들은 단기에 이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2년 이내에 ST팜에도 충분히 좀 이연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로슈라든가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로슈의 경우에는 미국향 공급되고 있는 이 CDMO 캐파를 좀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의 어떤 연계 관점에 봤을 때는 뭐 ST팜도 충분히 어떤 생산 물량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측면들, 크게는 뭐 가장 큰 수에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이렇게도 좀 부각될 수 있지만 ST팜의 경우에도 사실 CDMO 수혜가 저는 충분히 좀 기대가 되는 만큼 우리가 좀 중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누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한다 해도 이 지수 상승이 모든 종목의 상승과 이어질 것인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 기업이 수급 블랙홀 현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냐, 2차 전지냐, 아니면 그 외의 섹터냐, 정말 춘추 전국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지금 대장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그래도 성장성 그리고 실적까지 겸비를 했었을 때는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따라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 단연 지금 선두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ST팜이라는 기업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 완전히 뭐 제약바이오 쪽은 아니지만 여기서 영역을 확장을 했었을 때 또 같이 볼 수 있는 쪽에서 종가 베팅을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의료 AI 쪽, 진단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 오늘 반도체 쪽도 AI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제 AI 쪽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단순히가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것보다 여기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혹은 엠폭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과거처럼 뭐 비대면이라든지 네. 원격 의료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또 더 좋아지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업무를 보실 때 같이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뭐 폴라리스 AI라든지 이러한 쪽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좀 이것을 더 영역을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병원에서도 가뜩이나 네. 의사들이 많이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면 AI 의료 진단 기기에 대한 활용도는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저는 해봤고 문제는 여기 이제 섹터의 대장주였던 루닛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이곤 있지만 왜 이제 문제라고 하냐면 대장이면 대장답게 어떤 성과를 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작년 3분기부터인 것 같아요. 올해까지 거의 이제 1년여 동안 단 한 톨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 이제 믿어도 되나? 아니면 한번 마지막으로 믿어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의료 AI 쪽 보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종목군들보다 이 뷰노라고 하는 기업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료 AI 하면 보통 이제 세 기업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루닛, 뷰노, JLK. 네. 근데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좀 보내지 못했어요. 왜냐,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적표를 당장 내야 되는 이유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인데 아직까지도 매분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좀 많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뷰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닛보다는 시총이 작지만 지금 먼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이 뷰너가 만들고 있는 제품 병원에 거의 다 지금 깔려가는 상황.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해외 시장으로의 이제 진출입니다. 그러면 지금 뷰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급여 쪽과 비급여 쪽을 모두 지금 같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국내와 해외 쪽 모두 성장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확실하게 월등하게 다른 기업들보다 지금 장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료 AI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시장의 진출이 정말 필요하냐면 똑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5천 원. 네.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받으면 5만 원. 그러니까 이 단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에 따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이 장비 기업들에게는 국내의 어떤 시장에 대한 수요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진출을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탄탄하게 가지고 가느냐가 주가의 향후의 어떤 큰 방향, 큰 틀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뷰노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서 병원 의사들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장비들이 어떤 그러한 의료 공백을 충분히 메워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또 낼 수 있음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제 뷰노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이제 오늘 종가에 이제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뷰노가 차트를 보면 박스권 상단입니다. 네,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베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목적은 그 다음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매매 전략을 이제 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의료 AI 쪽에서는 뭐 루닛 안 좋고 JLK 안 좋고 뷰노는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기업들 중에 그래도 가장 불확실성이 낮은 쪽이 지금은 뷰노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